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주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2,73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도 비슷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철강주와 은행주 위주로 상승을 해주면서 아직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는 없지만 테마군들 중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다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지수가 IT 성장주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하락에 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장중에 매매 시그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어제와는 달리 파란불을 현재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34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채로 928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빠르게 잡아주실 분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총 4분의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윤정식 부장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스트리밍 채널 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분 바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민경철 파트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상황과 그리고 종목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일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선물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에 선물 기준으로 이 종가를 돌파하는 모습, 이 모습에 유가의 상승이 곧 인플레이션의 그런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속 우려감이 높아지고 우리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25%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0.5%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시사 그리고 그런 우려감 등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하락하는,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파랗게 초록색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아하니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한 번 더 국제유가 관련된 테마주들 시가총액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 되는 우리 코스닥, 우리 과거에 유가 상승할 때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갔을 때 같이 테마주 형태로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쌍고점 찍으러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우리 국제유가 관련주를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국제유가 관련주들 좀 잔량을 덜어내시는 쪽으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유가가 이 130불 그리고 90불 이 진폭이 최근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진폭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유가 테마주들 좀 반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침에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안철수 전 후보가 이미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 안랩, 우리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원자력 가동 높인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해드렸던 우리 보성파워텍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전일자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우리 청자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산주공입니다. 자, 지금 네, 우리 뭐 큰 관점에서는 자, 엄청나게 대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차트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우리 과거에 5,000원, 최근에 1,100원에서 네, 주가가 네, 고가 대비 단기 50% 정도의 좀 낙폭을 가져갔고, 자, 이 과매도 구간에서 거리대금 실리면서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처음으로 터지고 나서 단기간에 상승 나왔던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시세를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서 또다시 거리대금 동반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자, 자, 상승 다이버전스를 발생시키자 그 이후에도 자, 단기 시세 강하게 분출됐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에서 거리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는 모습, 네,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우리 부산주공 네, 종목을 좀 추적해야 되는 이유다. 왜냐하면 고가에서 거리대금 터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막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네, 우리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졌을 때, 눌러줬을 때, 혹은 주요 뭐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 네, 각자 스타일에 맞게 좀 네, 매매 전략 단기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여 특수간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철강주가 어제 굉장히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자, 시가를 깨지 않고 네, 강하게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우리 1월달, 12월달에 이 매물을 과거에는 이 구간이 뭐죠?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한 순간 여기가 저항 계속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한 저항을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대시세 초입의 돌파 구간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스팅 구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 종목도 철강주입니다. 자, 어제 그 철강 종목 뭐 상한가 기록하고 제가 뭐 39번째 올해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는데 그 종목도 이제 뭐 철강에 관련된 종목도 있었고 뭐 우리 사료와 관련된 종목 현대사료 네, 우리 잠깐만 몇 개를 셌는데 자, 이번 주에만 상한가 지금 3번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사료주, 국제유가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 뭐 계속해서 뭐 테마주 형태로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면철강도 9,400원까지 시세 기록했다가 네, 우리 뭐 40% 조정 받고 바닥에서 거리대금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직전의 고가를 자, 뚫어내는 네,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면철강 종목도 네, 뭐 대시세 초입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데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거리대금 없을 때는 매매를 진행하시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계속 우하향 추세 기록하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데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진 순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네, 우하향이 아니라 네,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네, 시청자분들이 그냥 대시세 초입에서 잘 잡아두신다면 네, 그 이후에 그냥 내가 잘한 거 없고 그냥 기간 보유만 했을 뿐인데 알아서 네, 계좌 수익이 불어나는 네, 그런 현상들을 네, 좀 겪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대시세 초비에 위치한 종목들 고가 말고 바닥 말고 바닥에서 고개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오늘 설명 드렸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4일 목요일자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좀 주춤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철강주, 은행주 위주로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재 지수가 떴는데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어제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러셀 2000 지수가 좀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좀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증시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줬던 상황에서 차익성 욕구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은 약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좀 선방하는 이 종목 업종이 바로 이제 기계 업종이 그동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주강은 1.67%, 그리고 조선선제가 1.32%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0.27%,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0.23%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롯데제과가 7.76%, 그리고 롯데푸드가 4.1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제과 얘기 나왔었죠. 롯데푸드 어떤 그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지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김과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장 초반에 이런 그 매수세가 몰려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좀 업종이 좀 장 초반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IT 업종이 좀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지금 2.43% 하락세,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도 지금 1.67%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NC넥스 같은 경우도 1.42%, 그리고 이 솔루스 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1.4%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음식료 담배 업종은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사료 업종들 상한가로 지켜야 하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사료가 지금 상한가 진입에 지금 성공했고요. 한일사료가 15.52%의 상승세, 그리고 팜스토리가 11.39%의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4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사료주에 대한 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의 고평가냐 아니냐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강한 그런 현재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곡물가 급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단기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료주들이 오르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곡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구분하면서 좀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담배 업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하락폭이 큰 부분은 역시 말씀드렸던 IT 부품주들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NF가 지금 2.62%, 유프렉스가 2%, 그리고 이 블루콤이 1.87%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좀 나오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2.86% 하락세, 그리고 넥슨GT가 2.35%,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안에서는 이 LG화학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그 종목이 지금 그 시장 대비해서 시장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0.57% 하락세,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1.84%의 하락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2%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1.45%,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1%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만 지금 1.77%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LG화학이나
지금 봤을 때도 뭐 삼성 엑스디아의 어제 뭐 시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쳤죠. 같은 어떤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로서 경쟁 업체라기보다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존의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 얘기가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사는데, 하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실적이라기보다도 그냥 단기적인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대부분 좀 1% 내외의 하락세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0.9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두산중공업이 지금 0.46%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원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이 글로벌 어떤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그대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한테는 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신한울, 이 3, 4호기 건설에 대한 재개관, 그리고 이 장기적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봐도 계속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1%,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3%대의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12%, 그리고 펄어비스가 1.67%, LNF가 1.8%, 이 카카오게임즈가 4.72%의 좀 낙폭이 좀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게임주들이 좀 하락세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우선 유동성이나 어떤 금리 상승기에 했을 때 항상 이 성장주들의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표적인 어떤 게임주가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힘을 좀 못 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없고요. 이 안넷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현재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서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도 막 화제가 되고 있지만은 이 안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지만 좀 약간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은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시가총액 위주가 아니라 테마주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현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테마주 위주로는 좀 활발하게 종목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한 종목들도 눈에 좀 띄는데요. 현 시간 시장 브리핑과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올랐던 그런 여파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저가 매수 반발매가 상당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약세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약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테마적인 요소나 또는 코스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책 테마주 부분들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 이제 가치주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둘씩 살펴보면은 팜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또 올렸던 그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바닥에서는 보통 이제 2단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1단 조정을 볼 때는 이 중간에 그 조정폭의 이제 종수배만큼 현재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길어진 경우에서 치고 올라갔을 때는 이게 3파동의 조건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의 이제 탄생 파동이 여기서 이제 2달 사이클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파동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중 조정이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저점 2,400원에서 4,800원까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은 현재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진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곡물가, 현재 곡물가, 그 다음에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후발주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팜소리하고 이지바이오는 같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지바이오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주회사 이지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비싸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두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종목의 흐름에서 보면은 써니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좀 가고 있는데 안내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강한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다 온 상황이다. 물론 이제 최종 고점 아닐 수가 있지만은 8분홍수, 9분홍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월드라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이월드라는 종목이 이제 강하게 올라준 부분들이 바로 그 토스 관련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토스가 6초에 한 명씩의 해고이 늘어난다. 뭐 이런 그 신문 뉴스 기사도 보셨죠. 그래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안철수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으로 연동이 돼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스 관련된 부분들도 이월드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월드하고 같이 움직여주고는 토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한국전자 인증이 있습니다. 보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하고도 연결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보완하면은 막연하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화폐 쪽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 이런 부분하고 접평가 기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해킹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삼각수렴령에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월드 그다음에 한국전자 인증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해당이 되죠. 건설주 부분들도 제가 까미시 부분은 PC 콘크리트 부분들 제품 전부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미시도 간간히 소개를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으로 상승을 하고 한번 크게 조정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는데, 까미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죠. 이게 삼부토건이라는 부분들이 과거에 전체적으로 인맥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에 해당이 되고 지금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점에서는 이익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대장주는 이익이 약간 높더라도 계속해서 현재 올라가는 특성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조정의 기간하고 이번에 조정의 기간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현재 까미유시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부분들은 한국과 철강 쿼터 재협상 계획이 아직 없다, 우선순위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약간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강주는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석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유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이제 중앙에너비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띄워주고 있죠. 그래서 유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그 원유 금수 조치 이런 여파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앙에너비스가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구석유도 현재 중앙에너비스 어떤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지금 21선의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 조정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너비스의 후발주로 홍구석유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홍구석유하고 대성에너지 부분들도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거래량들이 튀어가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구석유, 대성에너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석유도 올라주고 있고 대성에너지도 올라주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앙에너비스까지 한번 좀 참고 좀 하면서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을 계속해서 유념해서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KH 필룩스라는 종목이 좀 형성이 되네요. 이제 KH 필룩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LED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미국 자회사 부분들이죠. 자회사 부분들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GCC 이제 CLT 치료제 면역 유산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좀 사항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는 테마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아직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현재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들하고 연결이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오늘 텔콘 RF 제약 서서히 이제 강세로 약간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죠. 텔콘 RF 제약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는 현재 대바닥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상승 박스권 돌파, 그 다음에 수렴형 돌파, 그 다음 61선까지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텔콘 이제 RF 제약, 그 다음에 KH 필룩스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강세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요약하면은 현재 안철수 관련된 테마의 후발주, 현재 정보 보안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석유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요약이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안 관련된 부분들 외에 원격 조정 관련된 언급을 안 했지만 PT 컴퓨터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도 지금 장중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확실히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좀 돌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장이 좀 조정이 오면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 2,700포인트 잘 지지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 좀 돌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925포인트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징주 조금 더 볼게요. 일단 안내비라고 해서 안철수 씨 관련주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고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하다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랑 에너지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철강주들도 보다는 이제 차라리 시멘트 관련주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NH벅스라는 종목이 특이 종목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싸이월드가 지금 세계 마켓에서 이제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았다 해서 이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지금 수급 다시 들어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 종목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 리오프닝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품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2차적으로 수급 들어올 수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이 돼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배우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음악 기반의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에서 어느 정도 8관왕인가 석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아직 건재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앨범 판매량이나 추가적으로 음원 판매량이 조금 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오픈을 이제 앨범을 냈을 때 직접적으로 콘서트를 못 가다 보니까 앨범이나 이쪽 수요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고 현재 많이 이제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좀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하이브에서 이제 BTS가 콘서트를 했던 걸 보면 일단 상당히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JYP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음원 판매량이 275억으로 국내에서 트와이스 앨범이 85만 장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즈라는 가수들도 70만 장 그리고 일본에서도 꾸준히 계속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음원 판매량 보셨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의 비율도 다시 한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국외 유럽권이나 미국, 서양권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수급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한류 바람이 열풍이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방향에서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레나 투어도 지금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와이스가 조만간에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쿄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느 정도 지금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7회 이상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좀 더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수가 조금 조정이 오면서 수급이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빨간불 열심히 띄워주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시가 부분에서 지지만 잘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참 그래도 일단 앞에 매물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적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와도 아래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봐주시면서 55,000원만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니까 일단 오늘은 시가 부분 지지해주는 거 보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설명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도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번에 좀 문제도 많았고 이슈도 많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좀 좋은 게 많아서 갖고 왔는데요. YG 같은 경우는 음원 판매 서비스랑 광고, 모델 등 더 많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두꺼운 팬등층에 있죠. 일단 대표적인 가수로 빅뱅이라는 그룹과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는데 빅뱅 같은 경우는 4월 5일 날 이번에 다시 컴백을 한다는 이슈가 되면서 YG의 많은 매출을 차지했던 빅뱅의 이제 컴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선이 좀 쏠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수들이 이제 위너랑 아이콘도 있고요. 다른 가수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이제 활동이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가수들이 이런 콘서트나 이런 걸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빅뱅의 컴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에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의 한 60% 정도가 빅뱅에서 나왔다라고 옛날에 측정됐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빅뱅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YG 플러스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성장이 계속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다라니면은 지금 계속 이슈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도 한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룹 관련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급 이슈가 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의 부분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양영석 대표님 포함해서 이제 4명이 20% 정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4.4%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튼튼한 종목이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지금 6.5%, 4.4%, 국민연금 6.5%를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9%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너 리스크나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주가에 영향을 받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JYP보다 조금 수급이 약해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빅뱅이 컴백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66,500원부터 67,000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왔을 때 그때부터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철강주로 쏠리고 있지만 결국은 리오프닝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 한번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종목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대한항공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죠.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가냐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유럽에 대한 이제 허가가 좀 나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했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두 번째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대형 여객기랑 화물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객기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까지 했을 때는 한 200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노선도 어느 정도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대한항공에서 이제 매출에 나오는 부분이 미국에 대한 이제 항공권이나 그쪽의 화물 관련 쪽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빠르게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 의해서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밑에 확실한 지지인 29,000원에서 27,500원 정도가 확실하게 지지가 나왔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좀 내려왔을 때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안정을 잡았을 때 추가적으로 우상향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호 파트너님께서 종목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이어갑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앞서서도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과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시장 사실 아쉬운 날들이 요즘에 더 많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2천억이 넘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좋지 않게 출발을 했고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미국 시장에서 사실 전일까지 기술주들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원유 가격 다시 올라갔고요. 금리 얘기 또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기술주들 다시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른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도 좋지 않지만 특히 게임주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가총액 1, 2, 3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기술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 3위 업체들도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체 매도의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세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마이너스로 끝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국내 시장 박스권은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고요. 2650 만약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점이라면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안에서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나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분명히 며칠 안에 또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가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좋으신 분들은 기술주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주를 좀 제외하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실적이 좋은데 좀 많이 하락했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시장 지지는 잘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SK하이닉스가 국내 시가총액 얼마 전까지 2위였다가 이제 3위가 됐죠. 88조,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시가총액의 비중이 큰 상황이지만 이 변동성은 굉장히 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의 변동에 따라서 도리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좀 더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 실적적인 면에서 분명히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의 영향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반기 반도체 가격 생각보다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SK하이닉스도 국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 미국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지고 굉장히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전일 밤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오늘장만 놓고 본다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행주가 분위기가 이 금년만 들어서도 굉장히 업앤다운이 좀 심했습니다. 연초에 상승을 했죠. KB금융만 주가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5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한 보름 정도 만에 6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름도 안 돼서 5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6만 원대 중반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동안 5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행주의 실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은행주의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컸던 건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미국 FOMC에서 50bp를 올릴 것이냐, 25bp를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럼 25bp를 올리면 뭐 KB금융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50bp를 올리면 많이 올라가느냐? 실적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바뀔 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금리를 조금 올렸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KB금융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가죠.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50bp 얘기가 계속 나올 때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KB금융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주고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됐을 때는 성장주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 성격도 가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좀 싸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는 은행주,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KB금융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한 37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 시장 상황 점검해 보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영향도 있고 최근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8% 밀리면서 2,713선, 그리고 코스닥은 0.7% 내림세 보이면서 9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현재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2천억 원대로 매도 물량이 더 높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대 매수하면서 물량 담아가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 외국인이 97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하방을 지지하면서 1,61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파란 부위 가득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투톱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7만 원 선이 깨진 상황인데 또 블록딜 소식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지금 파란불이 우세한 가운데 카카오가 3%대로 낙폭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는 0.57%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1.38% 오름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가득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53% 밀리고 있고 또 2차전지 소재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 2%대 하락, LNF는 1%대 하락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게임주도 여기 동반 하락하면서 2%대 조정을 받는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7%대 급락이 시연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오버행 쇼크의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불이 우세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1%대 빠지고 있고 HLB가 2.66%로 낙폭이 깊습니다. 계속된 연속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CJENM도 1% 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점검까지 좀 만나봤는데요. 지금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락폭이 큰 종목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